안녕하세요. 경포중학교 김만석입니다. 온라인을 통해 선생님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이들이 재미있게 뛰어놀아야 할 이 운동장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렇게 텅 비어 있습니다. 어서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이 넓은 운동장에 아이들의 뛰어노는 소리가 가득하길 원합니다. 우리 학교는 2020년부터 EBS 온라인 클래스를 사용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온라인 클래스로 여러 가지 온라인 수업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선생님들께 우리 학교 선생님들의 EBS 온라인 클래스를 활용한 온라인 수업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고 증상과 특징 그리고 해석 방법을 같이 배워볼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지금 어떤 수업을 하시고 계셨나요? 지금 온라인 클래스로 실시간 수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온라인 클래스 화상 수업은 줌 수업과 같은 것인가요? 네, 온라인 클래스 실시간 수업은 줌과 거의 같은데 저번에는 줌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불편한 점은 혹시 없으셨어요? 온라인 클래스랑 줌 수업을 하다 보니까 화면이 하나다 보니 아무래도 학생 화면을 확인하는 것과 그리고 PPT 그리고 교재 파일을 같이 보는 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학생들의 참여도 같은 것을 확인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럼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처음에는 그냥 불편해도 화면 하나로 그냥 수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태블릿에 듀얼 모니터용 앱을 설치해서 같이 듀얼 모니터를 하기도 했었고, 이제 개인적으로 화면을 직접 들고 와서 듀얼 모니터를 이용하기도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을 교원학습 공동체에서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제 그 건의사항을 교장 선생님께서 들어주시고 행정실장님과 함께 적극적인 행정의 지원으로 학급별로 듀얼 모니터를 설치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온라인 수업 때는 이제 듀얼 모니터를 같이 활용해서 수업을 하고, 그리고 등교 수업 때는 여기 밑에 보이는 교탁 수납장에 넣어서 같이 보관을 해두었습니다. 네, 이렇게 듀얼 모니터를 사용하니까 좋은 점이 참 많았겠네요. 네, 여러 가지 점이 좋았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화면을 보면서 학생들의 반응도 같이 볼 수가 있었고, 또 이제 PPT를 넘기면서 직접 할 수 있었다는 장점이 너무 많았어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지금 온라인 수업을 하시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 계속 무슨 도구를 이용해서 판서를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았는데 그건 뭐고 또 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예,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거는 원격 수업에서 이제 마우스로 글씨를 쓰면서 문제를 풀어보니까 아이들이 잘 이렇게 확인하기도 힘들고 저조차도 정밀하게 쓰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태블릿을 이용해가지고 글씨를 자유롭게 쓰고 또 그림 표현도 되게 정확하게 되는 걸 보면서 앱을 이용해서 컴퓨터에 이제 미러링을 통해서 글씨를 쓰면서 문제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풀이나 뭐 아니면 그림을 이용한 문제풀이나 여러 가지 활동들도 태블릿을 이용해서 하고 있고요. 그 태블릿을 이용하면서 아이들이 정확하게 원격 수업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시해주는 문제나 풀이 과정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그 사용하시는 장비와 아까 말씀하신 앱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제가 사용하는 앱이 따로 있었는데요. 이걸 어떻게 하면은 노트북에 구현을 시킬 수 있을까 여러 가지를 찾아보다가
바이저라는 앱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노트북에도 바이저를 깔고 태블릿에도 깔면서 그 실행시키는 동시에 이 태블릿에 있는 화면이 바로 노트북으로 보일 수 있도록 미러링을 했고요. 그러면서 교과서 파일이라던가 아니면 제가 보여주고 싶은 영상이라던가 그런 걸 노트북에 있는 걸 아이들에게 또 이렇게 보여주면서 공유시키면서 수업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 장비와 이 앱을 등교 수업 때도 사용할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원격 수업 때 사용하려고 이 태블릿을 이제 이렇게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아이들이 등교하니까 이걸 또 다시 계속 사용해봐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교실에서 실제 등교해서 사용을 해보니까 제가 등 돌려서 아이들을 이렇게 칠판에 필기하는 모습이 비춰지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되게 집중이 되고 수업도 아이들 하나하나 눈 맞추면서 수업할 수 있어서 집중도가 좋았던 것 같고요. 이 화면 자체를 이제 빔에다가 써가지고 아이들이 직접 보기 때문에 선명하게 제가 칠판에 필기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아이들이 집중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지금 무슨 수업을 하고 계셨어요? 네, 지금은 자유학년제의 뮤지컬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본을 작성해서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생님, 그럼 아이들이 개별적으로 대본을 다 작성하나요? 아니요, 등교 수업과 마찬가지로 모둠을 이루어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그 의견들을 바탕으로 대본을 작성해서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잘 참여하나요? 네, 장소만 바뀌었을 뿐이지 등교 수업과 마찬가지로 몇 명씩 모둠을 나누어서 모둠 수업을 하고 있고요. 모둠 수업을 온라인에서도 이렇게 활용해서 함으로써 등교 수업 했을 때는 모둠 수업 할 때 옆 모둠의 소리에 방해를 좀 받기도 하는데요. 이 온라인상에서는 아이들, 그 몇 명의 모둠을 이룬 아이들의 오롯이 그 아이들의 독립적인 공간이다 보니까 더 집중해서 아이들이 모둠 수업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온라인 클래스에 모둠을 편성하는 기능이 있나요? 네, 몇 명씩 조를 이루어서 모둠 수업을 할 수 있는 모둠 기능이 있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그 옆에 있는 태블릿 PC로 무엇을 하시고 계셨어요? 네,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음악 수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어떻게 스마트폰 앱을 원격 수업에서 사용할 수 있죠? 네, 스마트폰 앱을 미러링해서 아이들과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음악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러링 기능이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하는지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무선으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노트북에 연결해서 미러링 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여러 가지 방법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쓰는 것은 여러 선생님들 그 컴퓨터에 윈도우 10 기반인 컴퓨터는 무조건 다 사용하실 수 있어요. 거기에 연결이라는 앱이 있는데 그 앱을 서로 연결해서 미러링 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윈도우 10은 보통 윈도우 10 많이 쓰시잖아요. 여기에 연결이라는 이렇게 검색창에 연결을 치면 연결 앱이 있습니다. 여기로 연결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연결하고 싶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여기 스마트 뷰어를 누르시면 이렇게 학급 사항에서 화면 미러링이 뜨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누르면 미러링을 시작할까요? 나오죠? 그러면 지금 시작. 그러면 같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하고자 하는 거는 워크밴드라는 음악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 어플을 사용하면 요거를 활용해서 미러링 기능을 이용해서 아이들과 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걸로 옮겨서 화면을 공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화면을 누르고 요 피아노 화면을 공유를 하면
아이들은 이 피아노 화면, 요 듀얼 모니터에 있는 요 피아노 화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 화면을 사용해서 아이들과 이렇게 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뚝뚝 선생님 실례합니다. 선생님 이게 다 뭔가요? 네, 여기 있는 장비들은 온라인 실시간 수업이랑 수업 영상을 제작할 때 쓰는 장비들입니다. 여기 같이 보시면 듀얼 모니터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 조명이 있고, 그다음 저희는 웹캠을 스마트폰으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수음을 위한 마이크가 있고, 뒤쪽을 보시면 영상 합성을 위한 스크린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어떨 때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시나요? 네, 이런 장비들은 온라인 실시간 수업, 즉 예전에 줌을 사용할 때 뒷배경을 깔끔하게 하거나 수업 영상 동영상을 제작할 때 교사의 모습을 합성해서 아이들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반응이나 효과도 궁금합니다. 네, 온라인 수업이나 영상 자료에 교사의 모습이 깔끔하게 합성이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많이 보는 유튜브와 비슷한 형태가 되게 됩니다. 아이들이 흥미를 많이 가지는 유튜브처럼 보이다 보니까 집중도도 높고 흥미를 이끌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 사용 사례도 한번 보여줄 수 있으세요? 네, 그럼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선생님 끝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세요? 네,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교사가 질 높은 실시간 수업이나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 다양한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나 교육청 차원에서 좀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머지 학생들은 잘 듣고 학습지에다가 잘 적으면 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지금 어떤 수업을 하시고 계셨어요? 저는 블렌디드 학습을 실현하기 위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서로가 연동되도록 그렇게 수업을 고안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수업은 등교 수업 때 배웠던 것을 다시 한번 직소 모형을 이렇게 도입을 해서 EBS 온라인 클래스 그 모듬 수업 그 기능을 활용해서 모듬을 만들어서 서로 이제 설명도 해주고 질문하면서 배워가는 그런 모든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선생님이라는 수업인데 이 수업이 다 끝나면 학생들이 그 모든 원이 했던 그 설명이 얼마나 정확하고 친절하게 했는지도 동료 평가를 통해서 제가 그것도 체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 평가가 어떤 특징이 있나요? 이거는 이제 동료 평가로 하는 거고, 제가 이제 수업 시간 때 했었던 거, 그리고 등교 때 했었던 거, 그리고 온라인 수업에서 했었던 거를 얼마나 이해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라이브로 배틀 형식으로 그렇게 형성평가도 실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예를 들어서 뭐 퀴즐랩, 카훗, 워드월, 다양한 그 플랫폼을 활용해서 실시간으로 제가 아이들한테 링크를 주면 그 링크로 들어와서 학생들이 학번과 이름을 써서 접속을 하게 되고 제가 준비했던 그 문제를 풀게 되는데 그 문제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푼 친구가 가장 높은 고득점을 맞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재밌어하고 흥미있어 해서 참여도가 굉장히 높은 형성평가입니다. 네,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종류의 앱을 사용하시는데 어렵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저도 다른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시는지 그 전국에 있는 선생님들이 있는 그런 그 오픈 채팅방을 활용해서 거기서 다양한 정보를 얻고 공유도 받고 저도 공유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멋지네요. 네. 이렇게 그 온라인 수업으로 학생들과 수업을 한 걸 등교 수업과 연계시키는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래서 저는 두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에 어떤 좀 괴리감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 순서를 서로 상호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온라인 수업에서 기본 수업을 했으면 오프라인에서는 조금 더 심화된 수업을 한다든지 잘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해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 형성평가를 굉장히 추천드리는, 배틀 형식으로 하는 형성평가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제가 따로 채점을 하지 않아도 바로 즉시 제가 몇 점을 맞았는지, 그리고 학생들이 어느 부분을 어려워하고 어디에서 오답이 많이 나왔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수업에 적용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한테도 이 방법을 많이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우와, 멋지네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지금 학생들과 온라인 수업을 하시면서 학생들의 의견을 물어보시는 것 같았는데 맞나요? 서로의 작품을 보고 서로 공유하고 있는 수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온라인 수업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작품을 공유하는 게 어렵지 않나요?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이제 학생들의 작품을 서로 공유하는 게 어려운데요. 특히 이제 예술교과는 표현 활동을 직접 교사들이 보고 또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단순히 이제 화상 수업을 통해서는 그 부분이 되게 어려운 부분이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네이버 밴드라는 SNS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네이버 밴드는 뭐 화상 수업도 이루어지고 채팅이나 또는 댓글 기능이 이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 활동에서 아이들이 자신의 작품을 사진 찍어서 네이버 밴드에 올리게 되면 친구들이 서로 그러한 서로의 작품을 공유할 수도 있고, 또 작품을 보고 자기의 작품과 친구의 작품을 비교해 봄으로써 작품을 또 수정 보완하고 더 퀄리티 있는 작품을 표현할 수 있는 게 큰 장점이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댓글 기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화상 수업을 통해 이렇게 말로 전달할 수는 있지만 또 실시간으로 제가 그 작품에 대한 댓글을 달므로써 아이들에게 조금 더 자세하고 정확하게 피드백을 해줄 수 있는 게 큰 장점이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그리고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의 연계의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미술 활동에서는 특징이 이제 아이디어 스케치라는 부분을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인데요. 특히 이제 화상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제 집에서 아이디어 스케치를 한 걸 토대로 그거를 학교에 가지고 오면 본인이 아이디어 스케치를 한 걸 토대로 학교에서는 직접 다양한 채색 도구를 가지고 표현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아이디어 스케치를 제가 실시간으로 댓글을 통해서 조금 피드백을 해주면 보완도 더 잘 된 상태에서 학교에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학교에서 조금 더 퀄리티 있고 또 자기도 자신감 있는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이 SNS를 활용한 온라인 수업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가지 언어의 특성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지금 어떤 수업을 하고 계셔요? 저는 지금 국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서 아이들을 하고 만나는 시간을 이제 온라인 클래스로 하다 보니까 4차시나 되는 국어 수업을 화상 수업으로 하기는 좀 무리가 있었습니다. 태블릿 PC로 이제 화면 녹화로 제가 틈틈이 찍은 것을 이제 비디오 편집기로 이렇게 다 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과 화상 수업을 열 때에 유튜브에다가 올려서 그것을 공유하는 방식을 사용을 했는데요.
유튜브에 공유를 하니까 좋더라고요. 1.25 배속도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살짝 좀 중요하지 않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좀 더 빠르게 하고 그렇게 시간 조절을 하면서 이렇게 제가 들어가는 수업 4반을 이렇게 조정할 수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온라인 실시간 수업에 사전에 제작해 놓은 영상, 콘텐츠를 같이 사용하신다는 말씀이신데 네. 또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온라인 주간에 혹 간혹 못 들어오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정결석으로 이제 학습이 못된 아이들에게 일단 화상 수업을 실시간 수업을 해버리면 그것을 이렇게 아이들이 다시 재학습할 수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 영상으로 그 주소를 그 친구에게 제가 보내주면 그 친구는 충분히 제가 수업한 그 분량을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유튜브로 촬영한 것을 아이들과 공유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오프라인으로 왔을 때도 아이들이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그 수업을 같이 복습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살짝은 번거롭기는 하지만 그 방법으로 또 이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종이 치면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요. 아직 입장을 안 한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저는 이제 아이들과 이제 그 시간 인사를 나누기 전에 한 2, 3분 정도 되는 영상을 틀면서 놓치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지 그 2, 3분 동안에 친구들에게 전화를 하면서 친구들 입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국어 교과의 특수성이 있을 텐데 어떤 유용한 방법을 사용하시는 게 있으세요? 교과서 PDF 공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필기하고 있는 부분을 같이 아이들이 보고 따라할 수 있게끔도 하고요. 또 저는 자연스럽게 미러링 되어 있는 것으로 필기도 하면서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다르죠? 두 번째 리듬. 이렇게 리듬의 변화가 있는데 자, 악보 기록한 거 한번 보여주실래요? 어디 보자. 네, 굉장히 음표도 정확하게 잘 그리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지금 온라인 수업을 하시고 계셨네요. 어떤 수업을 하시고 계셨나요? 간단하게 말하면 청음 수업입니다. 소리를 직접 듣고 이제 오선지 또는 리듬부에다가 본인이 들은 음표를 그리는 수업인데요. 사실상 굉장히 어렵지만 반복 학습을 통해서 학생들이 음정도 또 리듬도 익혀가는 음악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수업을 온라인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잘 참여하나요? 네, 학생들이 온라인상에서 자기 화면에 본인의 모습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처음에는 불편해했지만 지금은 화면도 잘 켜고 아주 당당하게 자기 모습을 비춰주는 것을 보아서 우리 학생들도 이런 온라인을 통한 수업에 익숙해져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셨군요. 선생님, 그런데 이런 방식의 수업이 어렵진 않으세요? 온라인상에 약간의 문제점이 있어서 가끔씩 튕겨져 나가는 그런 문제들 빼고는 많은 학생들이 열심히 잘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온라인으로 음악 수업 하시기가 어렵지 않으세요? 우리 음악교과는 표현을 해야 되는 교과이기 때문에 사실은 소리도 내보고 또 그걸 그림으로도 그려보고 또 음표로도 그려보고 해야 되는데 온라인상에서 그것을 100% 표현하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점이 많지만 온라인을 이용한 수업도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되고요. 화면상에서 내 자신이 뭔가를 표현한다는 것에 대한 약간 자긍심? 자신이 업그레이드 된다는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굉장한 장점으로 볼 수도 있고요. 우리 학교 수업할 때 평가를 할 때는 많은 학생들 앞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들이 굉장히 많으나 이 온라인 수업을 통한 평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점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께서 수업 전 단계부터 평가에 이르는 전반적인 단계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수업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학생들에게 수업 전 공지사항을 전달합니다. 먼저 수업 시간과 그리고 학습지 파일을 보냅니다. 저는 수업 전반적인 흐름을 메모장에 먼저 적어둡니다. 첫 번째로 수업 도입 영상을 준비하는데요. 이 수업 도입 영상은 학생들이 출석하는 동안에 보면서 아직 미처 들어오지 못한 학생들을 기다릴 때 사용하는 용도고요. 또한 수업 내용을 같이 소개하는 용도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수업 학습지 내용을 어떤 걸 풀지, 어떤 내용을 다룰지 적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개념 설명해야 하는 내용을 적어두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수업 마지막에 퀴즈나 게임을 하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다룰지도 간략하게 적어두었습니다. 네, 저는 화면을 이렇게 세 가지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장 큰 화면은요, 학생들의 얼굴을 보는 데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태블릿은 수학 과목 특성상 문제풀이나 개념을 설명할 때 펜을 활용하는 게 더 편하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온라인 클래스 화면에서 수업을 하는 장면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업 도입 때 영상을 보여준다고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수업을 도입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근해 공식에 대한 수업 영상을 보여주고요. 학생들이 출석을 다 할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태블릿에 있는 화면을 공유해서 학생들에게 개념을 설명합니다. 이런 식으로 개념을 설명하거나 그리고 학습지도 이렇게 설명을 할 때 유용하게 태블릿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설명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개념 설명이 끝난 후에는 저는 게임을 한다고 했었는데요. 저는 카오스를 이용해서 게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원격 수업 때 인터넷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거든요. 학교에서는 헤드폰을 사용하지 못하니까 이런 경우에는 장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카오스로 먼저 퀴즈를 만들어 두고요. 학생들에게 이렇게 카웃 화면에 들어가서 그러면 학생들은 이 카웃 화면에 핀 번호를 적고 이 퀴즈에 참여를 할 수 있게 되고요. 퀴즈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 3명은 제가 등교 수업을 할 때 작은 소정의 상품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작은 소정의 작은이랑 소정이랑 같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다시 학생들이 등교를 할 때 작은 상품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카웃이 아니더라도 온라인 클래스 상에서 간단한 퀴즈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하단에 퀴즈를 미리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준비가 끝나면 학생들에게 링크를 공유해서요. 채팅창에 링크를 공유해서 학생들이 정답을 맞췄는지 그리고 오답을 적었는지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주로 이 정답을 잘 맞췄는가 이것도 보지만 수업을 끝까지 제대로 들었는가 확인할 때 이 퀴즈를 사용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평가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평가를 수업 시간에 다룬 학습지를 완성하도록 하는데요. 학생들은 학습지를 모두 완성해서 해당 사진을 찍어요. 자, 그 사진을 찍어서 저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냅니다. 자,
자,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제출하고 저는 아이들이 제대로 풀었는지 모두 확인을 하고요. 혹시 틀린 부분이 있으면 피드백을 해줍니다. 그래서 모두 완성하도록 안내를 한 다음에 이렇게 도장까지 보내주면 아이들도 저도 이 과제 제출을 모두 완료했다고 생각을 하고 수업을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잘 보셨나요? 우리 학교 선생님들도 이렇게 다양하게 온라인 수업을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다. 어떤 선생님들께서는 오히려 온라인 수업이 한 명 한 명 학생들을 지도하고 또 신경 써주는데 유리한 부분도 없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지만 선생님들께서도 잘 이겨내시리라 믿습니다. 자, 강원교육 화이팅입니다. 선생님들 감사합니다.